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었을 때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있을 사람은 누구일까? 이 질문은 쉽게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보통 다양한 의견이 나오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고락을 함께 나눈 인생의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녀를 떠올립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사랑으로 키워낸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한 문구가 있습니다. 하루를 함께 살아도 100일의 인연이 맺히고 100일을 함께 살면 깊은 인연이 된다.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한 부부라면 배우자가 노년에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믿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한편, 어떤 부모들은 자녀와의 관계야말로 가장 끈끈하다고 주장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혈육이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헌신하며 키운 존재입니다.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적인 삶을 살더라도 부모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이라는 이름의 한 연세 많은 여성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깊이 있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곁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배우자도 자녀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박 씨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열어줄 것입니다. 박 씨의 이야기. 저는 박이라고 합니다. 올해 74세입니다. 저는 23살에 제가 선택하지 않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남편의 집안은 어려운 형편이었고, 남편은 과묵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부모님들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중매 결혼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수십 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희 부부 사이에는 열정적이거나 낭만적인 순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평화롭게,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두 아들을 두었고, 저는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했습니다. 지나치게 감싸주지도 않았지만 부족함 없이 키우려 노력했습니다. 두 아들이 성장하여 독립하고 가정을 꾸렸을 때 저는 여전히 그들의 삶을 지켜보며 필요할 때마다 돕고자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했고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었을 때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을 사람은 남편이나 자녀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저에게 다른 교훈을 주었습니다. 2년 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저는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어지럼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망설일 틈도 없이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 후에도 제 건강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아 몇 달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곁에서 저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고,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50년 이상 함께한 제 배우자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기대했던 대로 남편이 저를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음식을 사오고, 제가 아플 때 마사지를 해주며, 항상 제 곁에서 격려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감동받았고, 이렇게 헌신적인 남편이 있어 참으로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남편은 피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다정한 말들은 점차 한숨과 짜증, 그리고 불평으로 바뀌었습니다.
때로는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더는 의지할 수 없게 되자 저는 두 아들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이미 성장한 그들이 이런 상황에서 절대 어머니를 홀로 두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벌어진 일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장남이 병문안을 왔지만 병원에 잠시 머물다 바쁜 업무를 핑계로 서둘러 떠났습니다. 제가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믿었던 차남은 심지어 병원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돌보는 것이 부담스러운 듯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거절했습니다. 병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며 저는 마치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마음속 깊은 실망감과 외로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시골에서 90세가 넘은 제 어머니가 제 상황을 알게 되셨습니다. 연로한 탓에 직접 오실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는 도움을 주기 위해 방법을 생각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여동생에게 병원으로 닭 2마리와 직접 키운 달걀 1바구니를 가져다 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제 여동생은 오랜 농사일로 인해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여동생은 망설임 없이 병원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고향의 모든 농사일을 뒤로하고 모든 어려움을 제쳐두고 저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여동생은 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보살펴 주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해 병실로 가져오고 먼저 제가 먹도록 하며 자신은 남은 음식이나 식은 음식을 먹곤 했습니다. 제가 아플 때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마사지를 해주어 통증을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밤에는 병실 침대 옆바닥에 얇은 담요를 깔고 잠을 청했습니다. 제가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녀는 즉시 깨어나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세심하고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과시적이지 않았고 화려한 말도 없었지만 가슴 깊이 와닿아 여러 번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과로로 지칠까 걱정이 되어 결국 그녀를 설득해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여동생이 떠난 후 저는 치료와 회복을 이어가기 위해 간병인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동생이 저를 위해 해준 모든 일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회복 후 저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었을 때 우리 곁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배우자나 자녀가 아니라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나이가 들어도 생의 마지막까지 자녀를 걱정합니다. 형제 자매는 함께 자라며 인생의 오르내림을 함께 겪어온 사람들로 우리가 진정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스스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존재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삶을 살아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가족 관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흔듭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중요한 관계이지만 우리가 노쇠할 때 그들이 반드시 의지가 되는 존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 또한 각자의 삶 속에서 다른 우선순위들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대부분 동안 부모는 자녀에게 막대한 사랑과 희생을 쏟아붓지만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었을 때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불효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할 현실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온 관계라 할지라도 항상 기대만큼 단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삶의 어려움은 때로 가장 깊었던 감정을 퇴색시키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숨겨져 있던 갈등이나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견고하다고 믿었던 관계가 의외로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역시 한계가 존재합니다. 아무리 자녀가 효심이 깊다 해도 현실적으로 자녀의 삶에는 자신만의 가족, 업무 압박, 그리고 개인적인 우선순위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가 자녀에게 품는 기대는 때때로 환상이 되며 이는 피할 수 없는 실망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년에는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부모, 형제자매, 그리고 자기 자신이야말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이는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특히 농촌에서 은퇴 생활을 계획하는 것이 언제나 이상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합니다. 상훈 씨의 이야기, 노년의 어려운 선택. 상훈 씨, 75세의 이야기는 또 다른 교훈을 제공합니다. 60세에 은퇴한 후 그는 남은 생애를 어디에서 보낼지에 대해 고민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그는 더 이상 소란스럽고 붐비는 도시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농촌으로 이사하기로 한 결정은 예상치 못한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도시에서의 생활을 유지하며 현대적인 인프라와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도시의 삶은 그에게 답답함을 안겨주었습니다. 대기 오염, 소음, 인구 과밀은 그를 점점 더 지치게 했습니다. 그는 주로 집에서 TV를 보거나 가끔 공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여전히 외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은퇴 후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평화로운 삶은 그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그도 노년의 평온을 찾고 싶다는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도시를 떠나 약 150마일 떨어진 한 시골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산과 강이 어우러진 고요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상상하며 도시의 집을 팔고 농촌으로 이사할 준비를 했습니다. 다가올 평화로운 삶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상상처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적합한 농촌 주택을 찾는 것은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가 마음에 들어 하는 집들 대부분은 이미 주인이 있었고 높은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많은 노력 끝에 그는 마침내 작은 집을 임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심각하게 낡아 있었고 기본적인 편의 시설을 갖추기 위해 수리와 보수가 필요했습니다. 이 작업은 몇 개월이 걸렸으며 820.000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그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준비 끝에 저는 큰 기대감을 안고 농촌의 새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삶의 속도를 늦추고 자연을 만끽하며 도시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평화를 누리자. 작은 집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자리 잡고 있었고 뒤편에는 나무를 심거나 닭과 오리를 키우기에 충분한 땅이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땅을 일구기 시작했고 각종 채소와 과일을 심으며 자연의 풍미를 가득 담은 식사를 꿈꿨습니다. 마당에서 뛰노는 닭과 오리를 보며 자급자족의 행복한 삶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농사와 가축 돌보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갓 싹이 난 채소는 벌레들에게 갉아먹혔고 과일은 제가 수확하기도 전에 새들이 먼저 가져갔습니다. 자랑스러웠던 닭과 오리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몇 마리는 이유도 모른 채 갑작스럽게 죽어버려 저는 큰 실망과 좌절을 느꼈습니다. 공기가 맑은 점은 좋았지만 인근 농장에서 풍겨오는 가축 분뇨 냄새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익숙해 보였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고요함 대신 들리는 야생 고양이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귀를 괴롭혔고
아침 일찍이면 농촌 주민들이 밭으로 나가는 차량 소음이 제 짧은 잠을 깨웠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저는 마을의 어르신들에게서 위로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대화 주제는 농사와 밭일에만 국한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스스로 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듯 했습니다. 몇몇 사람은 명확히 차가운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고 그들의 냉담함은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농촌 생활이 단순히 자연 속에서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농촌에서는 이동조차 큰 도전이었습니다. 맑은 날에는 괜찮았지만 비가 오면 마을로 들어가는 좁은 길이 진흙투성이가 되어 위험해졌습니다. 한 번은 오래된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도시로 가려 했지만 큰 비로 도로가 유실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갈 수 없었고 친구는 이유를 듣고 실망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건강 문제도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을 앓고 있어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의료시설은 경미한 질환을 치료하는 데 그쳤습니다. 어느 날 밤 심각한 호흡 곤란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의사가 집으로 왔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도시 병원으로 가라는 조언뿐이었습니다. 병원까지는 차로 3시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상태가 나쁘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때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농촌에서의 2년간의 생활 끝에 저는 제 꿈이 산산조각 났음을 인정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농사일이나 생활 환경에서 오는 실망감뿐만 아니라 제가 기대했던 공동체의 따뜻함 대신 깊은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도시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집 임대 계약이 3년이나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도시로 이삿짐을 싸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상적인 삶은 농촌도 도시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끼고 연결감을 찾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장소에 있습니다. 농촌에서의 노년 생활을 고려하는 분들께 드리는 진심 어린 조언. 안녕하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퇴 후 농촌에서의 삶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저의 경험과 나눔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농촌에서의 생활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 맑은 공기, 느긋한 삶의 리듬으로 인해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항상 기대와 같지는 않습니다. 농촌으로의 이주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철저한 준비와 몇 가지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농촌 생활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 1. 건강 관리. 건강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완벽하게 건강할 필요는 없지만 정기적으로 의료 관리를 필요로 하는 심각한 질환은 피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의 의료 인프라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 전문 의사나 대형 병원에 접근하는 것이 특히 긴급 상황에서는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 교통수단. 농촌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자가운전이 가능하다면 생필품 구매나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이동에 있어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할 줄 모른다면 많은 불편함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3. 농촌 생활 경험. 농촌에서의 삶은 농사, 간단한 수리, 자원 관리와 같은 일상적인 업무에 능숙해야 합니다. 과거에 농촌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거나 농촌 생활을 배우고 익힌 적이 있다면 적응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4. 현실적인 기대감.
농촌 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갖지 마세요. 농촌에는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지만 교통 불편, 단순한 생활 조건, 현대적인 편의시설 부족과 같은 불편함도 따릅니다. 이러한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배우자를 잃은 후 홀로 사는 삶. 노년은 배우자의 존재가 안정감과 안전함을 제공하는 시기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하며 서로의 습관과 성격을 잘 이해하게 된 배우자는 매우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배우자와 함께 노년을 맞이하는 행운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많은 노년층은 배우자의 죽음이라는 큰 충격을 겪게 됩니다. 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변화일 수 있으며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혼자 살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동반자를 찾을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동반자를 찾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를 찾지 못한다면 혼자 살더라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지입니다. 결론. 제 이야기는 노년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거주지, 배우자, 혹은 그 외의 어떤 요소도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요소는 바로 자신입니다. 철저한 준비,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경험과 조언이 여러분께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며 삶의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